안녕하세요. 아답터 채널입니다.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요약노트 관련해서 제가 꾸준히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정할 내용은 수정을 하고 보완할 내용들이 있으면 더 보완을 해서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더 수정된 내용이 있어서 그걸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강의를 추가로 더 촬영을 하는 거고요. 이미 요약노트를 구매하신 분들도 북쿠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시면은 최신 요약노트로 다시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제가 항상 요약노트는 주기적으로 업로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은 주기적으로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적어도 시험 한 번 끝나면은 한 번은 업로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최신의 요약노트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약노트를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 강의에서 제가 변경된 내용은 다 다루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다룰 테니까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과목에서 제가 추가로 언급할 내용은 이 알고리즘 미스트에 관해서 언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알고리즘 미스트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만든 알고리즘을 잘못 사용해서 부당하게 피해가 발생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전문 인력이다 라고 해서, 이거는 ADSP에서 이 직업이 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빅분기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리즘 미스트가 뭐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적어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분석 지원 인프라 방안 수립 13페이지에 플랫폼 구조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분석 플랫폼의 구성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광의의 분석 플랫폼이 있고 협의의 분석 플랫폼이 있는데, 광의는 넓은 개념이잖아요. 협의는 좁은 개념이고. 그래서 광의는 일반적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걸 의미합니다. 분석 서비스 제공 엔진이나 분석 어플리케이션, API, 하드웨어 이런 것들이 있고요. 협의는 조금 더 전문가 수준으로, 개발자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나 분석 엔진, 분석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있고, 시험을 볼 때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겠죠. 이 과목에서는 날짜 시간 변수를 변환하는 내용을 제가 좀 넣어놨습니다. 날짜와 시간 데이터를 연월, 일시, 분 등으로 분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간대에 따라 범주화하던가 아니면 요일이나 계절 등으로 파생 변수를 만들어내는 식으로 변환을 하는 것도 있다라는 정도를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정형 데이터 탐색에서 비정형 데이터라 하면은 자연어, 우리가 말하는 언어 있죠? 그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지, 자연어와 이미지에 대한 전처리 내용이 기존 강의에서는 빠져 있는데 이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었기 때문에 제가 반영을 하였고요. 하나씩 보면요, 토크나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말뭉치로 문자를 나누는 작업이다 해서, 만약에 I like apple 이런 문장이 있으면 얘를 이렇게 다 쪼개는 겁니다. I 하나, like 하나, apple 하나 이런 식으로 쪼개는 게 토크나고요. 분룡어는 조사 접속사 등의 의미 없는 정보를 제거합니다. 예를 들어서 family is unimportant 라고 하면 is on은 사실 문장을 해석하고 학습을 하는데 크게 의미가 없죠. 이런 조사 접속사들은 제거를 하는 게 바로 불용어 처리고요. 그 다음에 정규어는 같은 의미면서 표현이 다른 거, 영어로 계속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애플 이런 거나 얘나 똑같은 단어죠. 대문자냐 소문자냐만 다른데 이거를 어쨌든 통합을 해줘야 학습을 할 때 더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간 추출은 접사를 제거하여 기본 형태를 찾아내는 작업이다 해서, working이나 worked나 works나 다 똑같죠. 다 똑같은데 이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학습을 하기보다는 얘를 기본 형태로, 워크라는 기본 형태로 만드는 게 어간 추출입니다. 그 다음에 표제어 추출은 사전에 기반하여 단어를 원형으로 변환하는 건데, am, is, are, was 이런 것들을 be라는 원형으로, 비동사로 원형으로 변형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영어로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처리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가 일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형태소 단위로 분리해야 돼서 토큰화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미지 전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의 사이즈를 키우거나 줄이는 리사이징이 있고, 혹은 RGB, 컬러로 표현되는 이 컬러 이미지를 그레이스케일링, 단일 채널, 흑백 이미지로 바꾸거나, 혹은 바이너라이제이션, 요 바이너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0에서 255 사이의 값으로 밝기를 표현하는 것을 그냥 흑과 백, 0과 1, 흑백 이미지로 바꾸는 거고요. 그리고 몰포로지는 이미지를 가공합니다. 이 가공할 때는 이런 기법들을 사용을 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3과목에서는 이 다층 퍼셉트론 구조를 계산해서 출력값을 계산하는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됩니다. 한번 보면 어렵지 않은 게요. 이전 퍼셉트론에서 다음 퍼셉트론으로 갈 때 값이 있고요. 여기에 가중치를 곱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값이 있으면 가중치를 곱해주고 마지막에 편향까지 더해주는 형태로 값이 도출이 됩니다. 이거는 한번 읽어보면 어렵지 않을 거고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문제들도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상대 위험도에 대해서 제가 지난 강의에는 빠뜨렸는데, 상대 위험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코올이 중독이 아닐 때보다 알코올이 중독됐을 때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위험하냐라는 비율이죠. 비율이기 때문에 그냥 0.7을 0.2로 나눠주면은 이게 바로 상대 위험도가 됩니다. 이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시험에는 자주 출제가 됩니다. 오토인코더에서 이 컨텍스트 벡터, 레턴트 스페이스라고도 부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오토인코더는 인코더로 데이터를 압축합니다. 압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컨텍스트 벡터라고 해서 압축된 정보가 여기에 남아요. 벡터 형태로 남고요. 얘를 다시 디코더로 복원을 하는 이런 형태의 신경망이 오토인코더고요. 이 오토인코더에 대해서는 제가 요약 강의이기 때문에 깊게 설명은 안 드리지만 오토인코더의 구조나 동작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으면 제 인공지능 특강의 오토인코더 부분 보시면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과목에서 과대적합 방지 방안으로 규제가 있습니다. 이 규제를 제가 기존 강의에서 이 두 개를 반대로 설명을 드렸어요. 반대로 설명드렸으니까 지금 다시 정확히 보시면 됩니다. 리찌가 유클리디안 거리 기반이고요. 라쏘가 맨하탄 거리 기반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포그래픽의 원리에 대해서 넣어놨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시험에 출제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넣어놨고요. 오컴의 면도날을 한번 보면요. 복잡한 설명보다 단순한 설명이 선호되어야 된다라는 게 오컴의 면도날이고요. 인포그래픽 같은 경우가 딱 이 경우에 해당되죠. 복잡하게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다는 단순한 그래픽 하나가 더 훨씬 효율적이다 라고 해서 인포그래픽의 원리에 중요한 게 바로 오컴의 면도날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추가되거나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계속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제가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필요하시다면은 주기적으로 다운을 받으시면은 최신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추가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여러분들 시험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